자, 이제 시행자부터 봅니다.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니까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드는 사업계획서예요. 그러니까 시행자 정리하고 이제 인가 파트 정리하면 됩니다. 시행자는 첫 번째 누가 지정하냐? 아까 12명인데 지정권자가 지정해주고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두 번째 이게 전부 환지 방식입니다. 전부 환지 방식이면 누구를 지정하고, 세 번째 시행자 중에서 조합 신경 써야 되고, 실시계 인가 그러면 첫 번째 인가권자가 누군가 보는데, 앞으로 도시개발법에서는 누구 물어보면 그냥 무조건 지정권자. 언제 그러면 다음날. 일단은 지정권자고 다음날이요. 인가권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누구냐? 지정권자다 그러고, 실시계획의 내용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거 아까 함께했죠. 지구단위계. 세 번째 실시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으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는데, 주 타겟은 조합입니다. 정상적이면 조합에서 시험에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정상적인 어려운 조합입니다. 자, 204페이지 시작합니다. 자, 시행자입니다. 1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우리 시행자에는 1, 2, 3, 4가 공공시행자고 나머지가 민간시행자인데, 6번 조합과의 조합. 6번 도시개발법원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인데, 도시개발을 설립한 조합인데 가로 안에 전부 환지 방식일 때, 도시개발 조합은 언제 만듭니까?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조합 만듭니다. 기억해야 돼요.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조합 만듭니다. 나머지 읽으면 시간 낭비예요. 2번입니다. 전부 환지 방식 특례. 지정권자는 토지개발 계획 체크합시다. 전부를 환지 방식에 시행할 경우 토지 소유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거기까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 토지 소유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나머지 더 보지 말고 넘어가고, 3번 대행도 지금 보지 말고 넘어가고, 2번 규약 시행 규정 안 나오고, 3번 지정제한 설명했고, 넘기면 4번 시행자 변경 6월달에 볼 것이고, 5번 시행 위탁 6월달에 보고 안 중요하니까, 행정심판 6월달에 보고 안 중요하니까, 2번 도시개발 조합 중요합니다. 그냥 속 편하게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세요. 조합이 3개 있습니다. 도시개발조합, 정비사업조합, 주택조합. 가장 쉬운 게 도시개발조합입니다. 1번 조합 설립인가입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역안을 체크합시다. 토지 소유자 7명 이상, 토지 소유자 7명 이상. 대리인이 정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정관장소에서 체크합시다. 지정권자인가 맞습니다. 지정권자인가.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장소에서 누구인가요? 지정권자인가. 물론 변경하더라도 변경인가 받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요. 자, 2번 조합 설립 동의에 관한 사항인데,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주민 동의 필요합니다. 면적 3분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입니다. 포인트가 뭘까요? 와.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은 4월달 할 겁니다. 3번 동의 처리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처리할 수 있다. 공법에서 동의가 계속 나오고, 동의 처리는 항상 똑같아요. 뭐뭐 신청 전. 왜 동의했냐? 동의받아도 뭔가 하기 전에, 즉 신청 전에는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하게 되면 동의자 수에서 빼야 되고 제외하고. 동의 승계에 관한 사항인데, 조합 설립 인가의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사게 되면 취득한 자도 똑같이 동의한 걸로 봅니다. 승계되니까. 근데 그 자도 취득한 자도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철회할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해해야 되고, 2번 조합의 법인격입니다. 1번 조합의 법적 성격. 조합은 법인입니다. 씁시다.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입니다.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입니다. 설립에서 1번 설립 등기 안 중요.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대표자는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 등기한다. 2번 성립시기 중요. 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재 등기하면 성립한다. 인가 받으면 성립하냐, 등기하면 성립하냐, 그 문제니까 등기하면 성립합니다. 3번 준용규정 중요. 조합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법의 규정이 없다. 민법 사단법인을 따른다.
조합원입니다. 조합원 1번 중요합니다. 조합원은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 동의 한자 안 한자?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든가 말든가. 도시개발구역 안에 거주 한자 안 한자? 네. 하든가 말든가. 정신이 있는 자 없는 자? 네. 정신이 있든가 말든가. 이게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니까 물어보지. 안 나오면 왜 물어보지? 그것도 시험에 나죠. 그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 게. 그래서 단순하지만 그 지문이 중요한 지문이요. 토지 소유자입니다. 조합원의 권리 뭐 1번. 또 1번 은근 전로입니다.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는 의결권을 갖는다. 면적에 비례한 의결권 섞지 말고 면적에 관계없는 똑같은 평등한 의결권. D는 스스로 읽어보시고 2번.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다. 2번 공유토지입니다. 공유토지. 공유토지는 공유자 동의받은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습니다. 이 토지를 갖다가 4명이서 공동 소유한다. 의결권 몇 개 줍니까? 1개 줍니다. 1개. 토지를 갖다가 4명이서 공동 소유하면 의결권 몇 개 줍니까? 1개. 근데 이 토지는 그냥 여기는 그냥 나대지인데 여기는 건축물인데 연립주택입니다. 연립주택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 등기 돼야 안 돼요? 되죠. 소유자가 A, B, C, D 각각 다릅니다. 4명이 집합 건물로서 공동 소유하면 의결권 몇 개냐? 그때는 4개입니다. 4개 이런 얘기입니다. 공유토지는 공유자 동의받은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다.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다만 주민 의견 청취에 대한 공람 공고 후에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권 분할해서 구분 소유권 취득하는 의결권이 없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에 자 지금 이거 지금 구분 소유자 몇 명? 4명.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집 가지고 있는 자는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주택을 받으면 몇 개 받아요? 4개 받죠. 얘는 몇 개 받아요? 하나 받죠. 몇 개 받죠? 4개 받죠. 이 경우는 이렇게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지금 연립이 있는데 연립주택이 있는데 1층은 갑이 가지고 있고 2층은 을이 가지고 있어요. 몇 명이 공동소유요? 네, 2명이 갑을이라니까 2명이 공유합니다. 구분 소유자 몇 명? 2명. 그럼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주택 몇 개 줍니까? 2개 주죠. 얘는 몇 개 주는데? 4개 주는데 얘는 2개 주고 이게 조합원들이 분양받게 되면 일반 분양보다 조합원 분양 훨씬 쌉니다. 보통 1억 정도는 쌉니다. 1억 정도. 그러면 얘들은 4개 받고 2개 받으면 우리가 바보냐고. 우리도 머리 써야지. 어쩐다 빨리 병으로 돌리고 너는 빨리 뭐로 돌리자? 정으로 돌려놓자. 우리는 4개 받자. 이러면 2개 줍니까? 4개 줍니까? 2개 줍니까? 4개 줍니까? 물론 4개 줍니다. 4개 줘야 돼요. 4개 줘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여기에다 신도시 만들어요. 신도시 만듭니다. 첫 번째 뭐 하고? 기초조사하고 두 번째 주민의 의견 청취하고 세 번째 관계부처하고 조율 협의하고 네 번째 전문가들이 심의하고 다섯 번째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고시하고 이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되면 이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지, 중목의 벌점의 식전을 하지 마라. 이런 행위를 갖다 법에서 금지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도시개발구역에서 건물 죽이 뭐예요? 죽이? 나무 베고 심는 거 하지 마라. 이런 행위는 전부 다 보호상에 영향을 주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자 땅은 하나 있다. 끝난 다음에 집 몇 개 준다? 하나 준다. 이게 분할. 이거를 갖다 잽싸게 4개를 싹 쪼개면 몇 개 나가야 돼요? 4개 나가야 돼. 이런 문제 생긴다고. 이런 걸 우리 보통 우리가 지분 쪼개기입니다. 분명히 이런 행위를 할 것이다. 인천 가게 되면 도화동 가게 되면 거기 도시개발구역 지정한다고 하니까 땅이 하나 있는데 땅이 한 평에 그 땅에 지금 275명인가 붙어 있어가지고 한 사람의 지붕이 한 평이 안 되고 뭐 0.5평도 안 되는 거예요. 보상 문제가 걸리니까. 이러면 도시개발 사업 합니까 못합니까? 사업 못합니까? 그래서 거기는 도시개발 사업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니까 전부 다 되죠? 지분 합치기 다시 한 명. 이렇게 해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되면 보상 문제가 있으니까 건물 쭉 하지 말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신도시에 대해서 언제 눈 떴어요? 우리나라 신도시가 언제 생겼어요? 80년 후반에. 그 도시 신도시 때 신도시 만든다. 관심도 없어요. 모르니까. 재개발 재건축한다. 관심이 없어요. 모르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하나 둘 셋 하다 보니까 관심이 생긴다고. 신도시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부자도 나오고 돈도 벌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 생기냐? 자 국가가 법 만들어 가지고 기초사고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지정고시. 딱 지정만 딱 되면 그 다음도 뭐 한다? 허가 안 해준다. 나무 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막았다고. 국민들이 아차 늦은 거예요. 진작 심어놓을 걸. 국민들은 나무를 좀 많이 심어놨으면 개라도 많이 키웠으면은 이게 되는데 아차 늦었어요. 그러다 이제 국민들이 중개사 공부하고 법에서 알게 눈 뜨기 시작. 눈 뜨다 보니까 야 구역 지정 고시하면은 하지 마라 그러는데 여봐라 이거 기초사고하고 의견정치 뭐라고요? 공고 알리고 우리한테 와서 보라는 건데 와서 보고 할 말씀 해라. 그럼 우리가 가서 봐야 안 봐요? 어디가 신도시인가 가서 봐야 안 봐요? 봐야지. 가서 보고 여기가 신도시네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뭐예요? 나무 심으러 가요. 저분은 많이 해본 사람 잽싸게 나무 심으러 가요. 나무 심으러 가면 뭐 나무 심으면 집 줍니까? 안 줍니까? 예, 보상가가 심을 때 100원이고 보상가가 500원이면 보상가가 높아지니까 잽싸게 나무 심으러 간다고. 이런 행위를 해야 하네요? 하겠죠. 그럼 국가는 바보야 아니요? 바보가 아니지. 그래서 국가가 의견청청 공고 공단고 5월을 정했다. 5월을 딱 되면 그때부터 건물 축 금지다 이러고 막아놓는다고. 국민들이 하도 머리 쓰니까 국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지금 이 병하고 정을 어쩐다? 나눴죠. 나눴는데 언제 나눴대요? 5월 4일 날 나눴냐? 5월 6일 날 나눴냐? 공고는 언제 했다고요? 5월 5일 날 공고했다. 5월 4일 날 나눴으면은 쟤들이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하는 거 뭡니까? 선이. 얘는 뭡니까? 알고 했죠? 악이. 선이가 되고 악이가 되는 거요. 얘들은 조합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까 조합원은 누구라고? 토지 소유자. 빨리 산 사람, 늦게 산 사람? 뭐 빠르고 늦게 따지 안 따져? 안 따진다니까. 토지 소유자는 무조건 조합. 얘들 저 조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되긴 되는데 이때 한 얘들은 모르고 한 거니까 이것은 선이잖아요. 얘들은 의결권이 있는 거고 밑에 애들은 의결권이 없는 거예요. 조합원 중에서 의결권이 없어요. 의결권이 없으면 너는 임원도 안 돼요. 이런 얘기예요. 2번 공유토지. 공유토지는 세 가지. 첫 번째, 하나의 토지를 수인이 공동 소유한다. 대표 공유자 1명. 집합 건물로서 공동 소유하면 구분 소유자별로 1명. 단 주민의 의견 청취량 공동공을 후 집합 건물을 분할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뭐가 없다? 의결권이 없습니다. 의결권이 없다. 3번 차별 금지 스스로 봐야 되고 3번 조합원의 경비 부담입니다. 상식은 설명 안 해요. 이제 알아서 읽어보세요. 4번 임원입니다. 임원의 구성.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2번 임원의 자격입니다. 임원은 체크합시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되고 정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되고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임원의 직무 1, 2, 3 상식 스스로 알아서 읽어보세요. 근데 그런 게 어쩌다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만 읽어줄게요.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괄하고 총회 대의원회 이사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정가인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고 조합의 사무를 분장, 사무를 나누어서 본다. 감사는 조합의 사무, 재산 상태,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4번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4번 조심해서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감사가 그걸 갖다 이사가 그러니까 이사가 아니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민법으로 말하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입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다. 이게 조합입니다. 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누굽니까? 조합장입니다. 조합장이 누구예요? 갑이에요. 갑. 조합장인데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이 이런
조합장이 이런 회사 가가지고 이런 회사 가가지고 조합장이니까 갑이 이러고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인데 이 회사 주인이 누구냐? 갑이에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무슨 계약이라 그래요? 자기 계약이지. 조합도 대표하고 회사도 대표하고 이러면은 조합이 피해보겠어요? 회사가 피해보겠어요? 100% 조합이 피해보지. 이때는 조합장이 나서면 누가 나선다? 이때는 감사가, 이사가 아니고 감사. 왜 이사가 안 오고 감사가 오냐 그러면 이사는 뭐 하는 사람이요? 보좌하고 조합의 사무를 분장, 업무를 나누는다. 이쪽 파트는 누가 보고 의리 보고 이쪽은 누가 보고 병이 보고 업무가 나뉜다고 파트에 따라서 이쪽 파트는 누가 의리라는 이사가 이쪽 파트는 의리라는 이사가 본다. 의리라는 이상이 아니고 이사입니다. 이사가 보는데 이사도 그쪽 파트에 대해서는 조합을 대표하니까 가서 얘도 마찬가지로 계약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회사 주인 누굽니까? 의리다. 뭐가 돼요? 위하고 똑같은 현상 나오겠죠? 이때는 누가 나선다고요? 이때는 조합장이 나서주고 이때는 이사가 나서주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항상 둘은 그러니까 조합장하고 이사 둘은 한 통속. 항상 어디가 똑같아요? 조합장이 이사 한 통속이니까 항상 누가 따로 놀아요? 감사가 따로 놀고. 그래서 항상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이 있어서는 누가 나선다? 감사가. 이체는 누가 나? 이세는 감사가. 그렇게 해야 비리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 직원 2번 같은 목적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 안 됩니다. 그 조합의 임원 직원도 안 되고 또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도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도 비리 방지입니다. 그 다음에 결격사입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에 체크합시다. 임원이 될 수 없다. 뭐가 될 수 없다고요? 임원이 될 수 없다. 옆에 보면 금치산자, 한전치한자, 미선전자,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 중개사법에서는 이걸 분석을 다 해야 하는 거예요. 분석을 다. 근데 공법은 분석이 안 해요? 안 해요. 대충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런 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팔팔 또 말만 하면 줄 끌려고. 중개사법은 3년이고 공법이 2년인데 괜히 2년 알아서 중개사법 헷갈리니까 이자를 살짝 안 보이고 살짝 지워버려요. 살짝 지워놓으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몇 년이 몰라요. 그러면 몇 년이 지나지 않는데 큰 걸 아예 알지 말라고 공법도 안 물어보니까 중개사법은 중요하니까 몇 년? 3년 해가지고 괜히 이쪽 알고 그쪽 헷갈리면 안 되니까 대충 읽어봤더니 법적인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법적인 하자가 있다. 그 정도만 느껴야지. 법적인 하자가 있다. 그 정도 느껴.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옵니까 있습니까? 금치산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옵니까 있습니까? 금치산자가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 없는 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임원이 될 수 없다. 시험 문제가 그러고 나와요. 그러고. 그래서 문제 포인트는 왜 분석하지 말라고 하냐? 우리 시험은 결격 사유를 묻지 않아요. 사유 묻지 않고 무엇의 결격 사유요? 임원. 조합원의 결격 사유가 아니고 임원의 결격 사유. 포인트가 뭔가를 잘 보라고요. 금치산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O. 조합원이 될 수 없다. X. 그게 문제라고요. 2번 자격상실. 무슨 얘기 했어요? 자, 조합의 임원으로 서임된 자가 결격사에 해당하면 다음날 자격상 체크합시다. 다음날. 언제 그러면 다음날. 청해입니다. 다음 사항은 청해 의결 거친다. 통과. 대의원회 1번 중요.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대의원에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2번, 3번 봅시다. 대의원은 다음 사항을 제외한 청해 권한을 대행한다. 다음 사항을 제외한 이거 빼고 점검 변경, 개발 계획,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데 실시계획 지우고 실시계획 지우고 개발계획 수립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가로 안에 개발계획 경미한 변경 제외인데 실시계획 수립 변경 제외 그랬죠? 그래 실시계획 처음부터 빼야 하니까 실시계획 빼버려. 실시계획 수립 변경 제외 그거 빼고. 개발계획 수립 변경은 대의원회가 총회에 관한 대행한다 못한다? 못한다. 전 총회에서 해라. 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대의원회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의원회가 뭐예요? 대의원회가 조합원 수가 너무 많으면 총회가 안 돼요. 총회가 안 되니까 빨리빨리 하려고 대의원회를 만들어 대의원회가 총회 관을 대행시킨다. 대행한다는데 그래도 정관 변경은 대의원회가 못한다고 총회해야지. 개발계획 수립 변경 총회해야지. 환기계 작성 총회해야지. 임원 선출 총회해야지. 조합의 합병 해산은 총회를 해야지 이런 얘기예요. 첫 글자 다섯 정, 개, 한, 임, 해. 암기해야지 이거 시험 잘 나오니까. 지금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 대행 못하는 거.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 못하는 거. 첫 번째 뭐가 있다고? 정, 개, 한, 해, 임. 이게 좋아요. 아니면 개, 임, 한, 정, 해. 이게 좋아요. 정계환 해임이 좋습니까? 게임 한정이가 좋습니까? 이게 25이고 이게 26개 썼는데 선택 여지가 없어요. 이미 다른 학원에서 이미 결정했어요. 여러분 따라가야 돼요. 뭐라고요? 게임 한정해. 게임 한정해. 게임 한정해. 게임 한정해. 네, 게임 한정해. 게임 한정해. 게임 뭡니까? 개발계획 수립 변경, 임원 선출, 환정해, 환지계, 정관 변경, 합병 해상, 대의원회가 총회에 관한 대행할 수 없다. 암기해도 잘 나오니까. 거기까지가 조합입니다. 조합. 그 다음에 4장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 조합만 빨리 다시 한번 볼까요? 조합만 처음부터. 209페이지 보면 209페이지 조합 그러면 첫 번째 209페이지 첫 번째 조합에서 필요한 것은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지정권자 인가받는다. 변경도 인가받는다. 넘겨봤더니 동의는 면적 3분의 이상과 총수 2분의 1 이상인데 포인트는 와다. 그리고 동의는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어요. 자, 신청 전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하면 동의서를 빼주되 동의한 자한테 땅 산 자는 그대로 동의한 걸로 보는데 얘도 신청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고. 조합원 법인데 그냥 법인 그러지 말고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등기해야 성립하고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 사단법인 따르고.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 권리 의무에서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한 그러지 말고 면적에 관계없는 똑같은 결권을 갖는다. 그 다음 밑에 공유토지는 대표 경영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는데 집합 건물이면 구분 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고 의견 청취는 공당굴 후 집합 건물 분할해서 취득한 자는 의결권이 없다. 그 다음에 경비부담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에서 조합의 임원 2번입니다. 임원의 자격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이해야 되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임원의 직무 알아서 하시고 4번 조합장이나 4번 은근 잘 나와요.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 결격사유는 임원의 결격사유지 조합원의 결격사유는 아니다.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해당된 날이 아니고 다음 날 자격 상실이고. 총회가 있고 대의원회. 대의원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데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대의원에 둘 수 있다는데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5개 있다. 그게 게임 환정회다. 개발계획 수립 변경, 임원 선출, 환지계 작성, 정관 변경, 합병 해산. 한 문제 분명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실시계획. 실시계획이 뭡니까?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사업계획서가 실시계획입니다. 시행자가 만든 사업계획서인데 자 실시계획은 뭐가 들어간다?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간다. 그거 알고요. 2번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누굽니까? 하면 지정권자. 그 동그라미 2번 의견정치 얘가 타겟이에요. 의견정치.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인가할 때 국장인 지정권자는 시, 도, 대도시장 의견 듣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면 시, 군, 구 의견 듣습니다. 그 부분만 좀 신경 쓰고 문제 나오면 항상 그러나요. 국장인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 인가할 때 시, 군, 구 의견 듣는다. O냐 X냐? X다. 주로 그러고 나온다고. 국장은 시도, 대도시 의견 듣고 시도는 시, 군, 구 의견 듣고 나머지 보지 말고 2번 실시계획의 고시입니다. 실시계획의 고시. 실시계획 고시 그건 4월달에 하고 지금 할 만큼 중요한 게 아니니까 3번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인데 이거는 할 때마다 계속 나와요. 개발행 허가 받으면 의제되는 사항 몇 개 있다? 많다. 실시계획 인가 받으면 의제되는 사항이 많다. 도시개발법 실시계획 인가 받으면 의제되는 사항이 많다. 도정법 사업시행 인가 받으면 의제되는 사항이 많다. 건축법 건축 허가 받으면 의제되는 사항이 많다.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의제되는 사항이 많다. 왜요? 그쪽 기관장이 어쩐다? 관계부처장하고 미리 협의를 하고 허가 인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법이요? 도시개발법. 실시계획 인가 받으면 도로 점유허가 받은 걸 본다. 실시계획 인가 받으면 의제되는 사람 몇 개 있다고? 많다고. 하나 던지면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실시계획에 고시가 있으면 사도개설허가 받은 걸 본다. 그래야지.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농지전용허가 받은 걸 본다. 의심하지 말라고. 어제 문제 그걸 내놨더니 그거를 찾느라고 전부 다 난리가 아니야.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르냐고. 그냥 많다는데 의제되는 사람은 많다고. 이 법에서 허가받으면 다른 법에서 받아야 될 것들은 전부 다 받은 걸 본다. 왜요? 이 법에서 허가권자가 그쪽 법 기관장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널리 말하고 의제되는 게 몇 개 있다고? 많다고. 하나 툭 던지면 있다 없다고? 있다고. 그렇게만 풀라고요. 넘어가면 218페이지 공사감리는 X고 219페이지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에서 1번 도지개발 사업 시행 방식입니다. 자, 시행 방식 1번 도지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구역이나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세 가지 있습니다. 수용, 사용, 환지, 혼용 세 가지가 있는데 넘겨보면 자, 박스에 수용, 사용, 환지, 혼용인데 혼용부터 봅시다. 혼용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게 혼용이냐? 어떻게 하는 게 혼용이니까 설명의 의미가 없죠. 섞이면 혼용이지. 섞이면 뭐가 섞이면 이렇게 수용, 사용하고 환지가 섞이면 이렇게 수용, 사용하고 환지가 섞이면 혼용인데 동그라미 1번 분할 혼용, 2번 미분할 혼용 이렇게 나눠서 하면 분할 혼용이고 안 나누면 미분할 혼용인데 자, 혼용 방식 밟아요. 잘 보라는데 읽어줄 수가 없어가지고 혼용 방식이면 분할 혼용 하에 한답니까? 미분할 혼용 하에 한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네? 문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하에 한다, 할 수 있다. 두 가지가 있으면 선택 사항이라는 얘기지. 분할 혼용 할 수 있다, 미분할 혼용 할 수 있다. 그 두 가지만 딱 잡아요. 분할 혼용 할 수 있다, 미분할 혼용 할 수 있다. 분할이 뭐고 미분을 따지지 말고 그냥 나누면 분할이고 안 나누면 미분할이고 분할 혼용 할 수 있다, 미분할 혼용 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용 사용 잡든가 환지 잡든가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돼. 쉬운 거 잡아요. 수용 사용이 쉬워요, 환지가 쉬워요? 수용 사용 한 줄이니까 쉬운데 자 읽을 테니까 무슨 말 이해하세요? 차분하게 아주 부드럽게 여러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 공부가 필요하면 수용 사용 방식입니다.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읽어봤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수용 사용을 알면 안 되고 환지 알아야 돼. 환지 설명할 테니까 환지를 설명할 테니까 환지 방식 한번 환지 방식. 환지는 뭐냐 그러면 환지는 이게 환지입니다. 자. 땅끼리 바꾸는 게 땅끼리 바꾸면 별거 없어요. 짝 해가지고 여기에 토지가 땅 모양새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토지로서 이용 가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토지에 이용 가치 높입시다.
효용을 증진시킵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예, 간단합니다. 어쩐답니까? 갈아엎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합한다. 합한다가 뭐예요? 합병. 그리고 다시 나눈다. 나눈다가 뭐예요? 분할. 나눈다니까 이제 분할. 그리고 자, A가 여기에 땅 가지고 있으면 어쩐다? 여기 준다. 바꾼다. 바꾼다. 바꾼다가 뭐예요? 네, 교환. 바꾼다 그러면 교환입니다. 교환. 토지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냐? 하나, 둘, 셋. 우리 학교는 윤교수는 택지란 말 쓰죠. 택지. 근데 공법은 택지란 말 안 써요. 택지란 말 공법은 대지예요. 대지. 또 농지. 또 임야. 크게 세 가지. 땅 종류 이렇게 나면 세 가지. 얘가 뭐 한다고요? 건축하는 땅이고, 농사지는 땅이고, 바라보는 땅이고, 세 가지. 자, 건축하기에 적당해요, 부적당해요? 부적당하죠.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이걸 해야 되겠네. 농사 짓기에 좋아요, 불편해요? 불편하지. 해야 되겠네. 바라보기에 좋아요, 불편해요? 바라볼 때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임야에서는 환지라는 개념이 안 나온다, 임야는. 지금 우리가 무슨 법 배울까? 우리는 도시개발법 배우는데 지금은 도시개발법이지 원래는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을 보고 무슨 사업이라고 해요?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 무슨 사업? 구획정리 사업이요? 구획정리 사업. 이런 사업이 뭐냐? 구획정리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구획정리인데 옛날에는 법 명칭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요. 토지구획정리. 이거 토지구획하면 구획정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옛날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금 명칭을 갖다 그럴싸하게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바꾸는데 도시개발사업은 결론은 토지구획정리, 구획정리 사업이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구획정리를 대지도 해야 되고 농지도 해야 되는 거요. 여기서는 두 군데서 구획정리 해야 된다. 구획정리 안 하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도시 만드니까 농지, 경지 정리합니까? 신도시. 대지가 맞아요? 농지가 맞아요? 대지. 그래서 대지로서 효용정진. 그러면 환지. 쓸모없는 땅을 쓸모있게 해가지고 바꾸내기 환지라고. 두 번째, 토지의 합병의 합, 분할의 분, 교환의 교환. 해가지고 읽을 때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토지의 교환. 그리고 분합, 분합. 토지의 교환 분합. 이 단어는 환지에서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다른 데서 못 써요. 이것은 땅을 갖다가 합하고 나눠서 바꾼다니까 환지에 쓰는 말이고. 세 번째가 시가가 땅 가격이 높답니다. 땅 가격이 높아서 수용 사용이 곤란하다. 왜 땅 가격이 높으면 수용 사용이 안 될까 물어보면 우리나라는 보상이 원칙은 사전 보상이고 원칙은 현금 보상이니까 땅을 수용하기 전에 먼저 뭘 줘야 된다? 보상금을 줘야 된다. 그것도 현물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땅 가격이 높은 데서 이렇게 미리 보상금을 다 준다 그러면 공사비용이 보상금을 싹 빠져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가 높은 방식은 뭘 하게 되면 환지를 하게 되면 땅끼리 바꿔주니까 끝난 다음에 땅끼리 바꿔주니까 뭐 미리 돈 들어갈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가가 높으면 환지가 맞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래서 다시 환지 방식 1번 체크합시다. 대지로서 효용정지. 그 말이 나오면 이거 환지당의 느끼라고 해야지. 또 그 다음 보게 되면 공공재 정비에 체크합시다. 토지의 교환분화. 그 말이 나오면 환지다 느끼하다.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다른 지가 주고고 지가 인근 다른 지역에서 체크합시다. 현저히 높아 수용사용이 곤란. 지가가 현저히 높아서 수용사용이 어려우면 뭘 한다고? 환지. 말을 바꿔요. 지가가 높아서 환지 방식이 곤란하면 수용사용.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 섞으면 지가가 높으면 환지가 곤란이 아니고 수용사용이 곤란해. 그때 환지. 그렇게만 딱 잡아놓고 그 다음 맨 밑에 2번 시행방식 변경 X 보지도 말고 옆에 221X 222X 223 이제 수용 사용 방식입니다. 수용 사용. 자 1번 토지 등은 수용 사용인데
지금 우리가 무슨 사업합니까? 도시개발 사업.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개를 묶어서 무슨 사업? 도시계획 사업. 도시계획 사업은 공익입니까? 사익입니까? 공익이죠. 그러니까 공익사업하다 필요하면 무조건 수용생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이 공익사업이니까 필요하면 수용생 할 수 있다고. 2번 민간 시행자 수용 요건 써요. 수용권 남용 방지. 도시계획 시설 사업하면서 수용권 남용 방지했죠. 수용권 남발을 막기 위해서. 자, 민간 사업 시행자는 사업장 토지 면적 3분 이상 소유. 소유가 뭐라고? 협의 매수. 소유하고 총수 2분의 이상 동의받아야 된다. 그게 수용권 남용 방지입니다. 누구는? 민간 시행자는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받는다. 민간 시행자 거기에 토지특공사가 수용 사용 방식을 하고자 할 때 3분의 소유 2분의 1 동의 OX X. 토지특공사는 뭐가 아니다? 민간이 아니다. 포인트는 민간 시행자. 이게 포인트니까 민간 시행자 신경 쓰고요. 2번 지금 보지 말고 넘어갑니다. 넘기면 2번 이제 수역이 나왔으니까 반사적으로 무슨 법 나오겠죠? 공치법 나오겠지. 기다리겠죠? 수용 사용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공치법 준용한다. 당연하고 2번 중에죠. 사업인정고시인데 사업인정고시가 무슨 뜻이에요? 사업인정고시가 무슨 뜻입니까? 네? 아주 중요한 말인데 수용사용의 대의사인들은 체크합시다. 토지의 세부 목록고시. 토지 세부 목록고시 하면 공치법 체크합시다. 사업인정고시 있는 것을 본다. 중요한 말이요. 무엇을? 세부 목록고시를 사업인정고시 본다. 사업인정고시가 무슨 뜻이요? 제가 앞전주에 제가 누구 만나갔다고? 국토부 장관 만나갔다고. 국토부 장관 만났죠? 뭘 가지고 따졌어요? 왜 사업인정고시 합니까? 국민들 못 알아먹게. 뭐라고 하지? 그런 말 안 했습니까? 했는데 뭐라고? 결정장은 다 잊어먹고. 사업인 떴어요? 그러면 사업인정 옆에다 뭐라고? 수용허가. 수용허가 또 써놓고 수용허가. 사업인정고시가 뭐라고? 수용허가다. 노트 17페이지 맨 밑에 한번 봐봐요. 잊어먹으면 안 된다니까. 17페이지 맨 밑에. 맨 별만 치면 뭐하냐고. 있죠 그런 말이. 사업인정고시를 수용허가 받았다는 뜻이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다음 주에 또 나와요. 그 다음 또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업인정고시 뭐라고요? 수용허가. 그러면 이게 왜 중요했냐 그러면 우리가 국토계획법은 실시계획의 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했잖아요. 물론 기억이 안 나지만 기억이 안 나. 그런 말했어요. 도시개발법은 실시계획 고시가 아니요. 실시계획 고시가 아니고 수용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를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고. 중요합니다. 하여튼 중요표 쳐놓으세요. 3번 재결 신청 기간인데 재결 신청은 뭐래요? 재결 신청. 기억력이 별로 안 좋네요. 재결 신청 뭐라고? 보상금 결정 신청. 보상금 결정 신청. 공치법 몇 년 내에 하는데? 1년 내에 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도시개발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정법, 주택법 전부 다 언제까지 한다? 사업시행 기간 내에 해야 된다. 그래서 재개발 신청 기간은 공치법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계획 정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해야 한다. 그래서 포인트는 아까 민간 시행자 수용권 남용 방지하고 사업 인정고시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민간이 시행하려면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총수 2분의 동의받으라. 누가 하려면? 민간이 하려면. 두 번째, 무엇을 사업인정고시 본다? 세부 목록 고시를 사업인정고시 본다. 그게 포인트고. 2번 토지상한 채권입니다.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며 토지tem에 매입되면 일부 지급해서 사업시간 조성된 토지 건물을 상환하는 채권, 토지상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원래 수용 사용 방식은 원칙은 뭔데? 사전 현금 보상인데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어이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공사 끝난 다음에 토지나 건물 줄게. 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괜찮아. 끝난 다음에 토지나 건물 주라.
토지나 건물 준다라고 만들어주는 증서, 약속 증서가 뭐라고? 토지상환 채권입니다. 토지상환 채권. 2번 발행규모.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규모는 토지상환 채권은 상환의 토지 건축물이 토지발사로 조정되는 분양토지 분양가를 체크합시다. 2분의 1 넘지 마라. 앞뒤만 싹 빼버리고 그냥 2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규모는 2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3번 지급 보증. 보증 그러면 무슨 말 나오라고? 민간 나오라니까. 민간. 부도, 민간. 자, 보증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시행자는 민간 사업 주급자, 민간 사업 시행자는 배링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체크합시다. 지급 보증 받은 경우만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지방공사는 바꾼다고 말을. 지급 보증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아니요. 민간 시행자만. 국가기관은 안 망합니다. 발행 승인입니다. 토지상환 채권 발행계획 작성해서 승인받았습니다. 누구? 개발법은 누구? 지정권자. 그러니까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려면 채권 발행을 만들어 지정권자 승인받고. 발행 조건. 채권의 이자율은 모든 채권의 이자를 언제나 누가 정한다? 발행자가 정한다. 현대가 사채 발행하면 이자율 몇 프로다? 현대가 정한다. 원주시장이 채권 발행하면 원주시 조례로 정한다. 국장이 발행하면 국장이 정한다. 언제나 모든 채권의 이자를 누가 정한다? 발행자가 정한다. 채권은 기명식 증권입니다. 쉽게 말해 기명증권. 기명증권은 자 증권이다 그러면 증권번호 땡땡 1번 여기에 이동희 나오고 그리고 뒷면 보면 뒷면에 주소가 쫙 나온다. 이게 기명증권이요. 발행회사 가면 발행회사는 원부가 있으니까 원부, 대장 원부죠. 원부, 증권번호, 성명, 주소 해가지고 땡땡 1 그러면 여기다가 이동이 나오고 주소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맞아져야 돼요. 이게 기명증권입니다. 증권에 뭐가 나왔다고? 이름이 나온다. 이름이. 자, 이전 고시. 이전과 대항력, 토지상환 채권 이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사고팔고 됩니다. 이전할 때 취득자는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 채권 원부에 기재할 것을 요청하고 취득자 성명과 주소가 채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발행자 제3대를 묻는다. 제가 이걸 누구한테 팔았어요? 갑한테 팔았어요. 갑. 누구한테 팔았다고? 갑한테. 갑이 들고 다녀봤자 이름은 누구라고? 이동이라고. 네가 훔쳐온 건지 산 건지 어떻게 아냐고. 빨리 발행해서 가가지고 001은 이제 누구다? 갑이다. 누구다? 갑이다. 바꿔놓고 주소 바꾸고 그래야 들고 다니면서 내 거다라고 권리주장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2번 질권 설정 대항력입니다. 토지상환 채권은 질권 목적, 질권 간에 담보 제공. 토지상환 채권 담보 제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질권자는 자 갑이 돈 필요해서 이걸 갖다 담보 제공 누구한테 했다? 을한테. 을이 이거 들고 다니면은 얘가 여기 명의는 누구 명의 나오고 갑 명의 나오고 갑주소 나오고 들고 다니면은 내가 담보 잡은 건지 네가 담보 잡은 건지 을한테 훔쳐온 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냐? 발행회사 가가지고 질권자 즉 1번 증권 밑에다 질권자 을의 주소 성명을 쓰라고. 그리고 이 증권에다가 이 증권은 질권 설정된 것이다 그런 말을 써줘야 누가 봤을 때 을이 담보 잡았다는 걸 인정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상환 채권을 질권 목적할 때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채권 원부에 기재되지 않으면 질권자는 발행자, 셈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상환 채권 간단합니다. 1번 발행자 별로고 발행 규모는 2분의 초과 금지. 민간은 뭐 받는다? 보증. 발행 승인은 누구? 지정권자. 이자는 모든 채권의 이자는 발행자가 정하고 기명이요 무기명이요? 기명. 양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양수인은 명의 변경. 원부의 주소 성명, 증권의 주소 성명. 질권 설정할 수도 있고 질권자는 원부에다가 주소 성명 쓰고 책에 안 나왔지만 증권에 질권 표시해 놓습니다. 이주대책 패스, 선수금 패스 지금 할 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5번 원형지 공급과 개발입니다. 원형지 공급과 개발인데 원형지는 원래 형태의 토지가 원형지입니다. 원래 형태의 토지. 조성 않고 그냥 파는 원래 형태의 토지가 원형지예요. 자 있습니다.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 개발, 복합적 입지적 개발에서 필요하면 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미리 지정권자 승인받아 지정권자 승인받아
다음 하나의 해당자에게 원형지 공급 개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 제값이다. 3분의 1 이내. 전체 면적 3분의 1 이내. 그리고 옆에 보면 옆에 양가로 4번 원형지 개발자 선정에서 동그라미 2번 공급가격.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에 반영돼 원형지 주급이다. 감정가액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제값이다.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감정가에다가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한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정한다. 싸요 비싸요? 감정가에다 뭐를 더한다?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한다. 엄청 싼 것 같아요? 엄청 비싼 것 같아요? 엄청 싼 것 같습니까? 감정가에다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하면 엄청 싸요? 엄청 비싸요? 그걸 알아야 그 자식 원형지 공급의 박스를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국토가 이만하면 현재 이렇게 남북이 대치장터고 위에 가면 누가 있고 머리 큰 깍두기가 있고 70년대도 위에 깍두기 있었어요. 70년대에는 수도가 여기 있다 보니까 툭 하면 여기서 한 방 쏘면 넘어오고 총 넘어오죠 총알이. 그래서 70년대 안 되겠다 이거 불안해서 못 사게 돼가지고 그때 당시 대통령이 이거 수도로 옮기자 수도 이전하자. 이때는 남북 대치 상태 너무 심하니까 안 되겠다. 수도를 갖다가 이쯤 옮기자 있죠. 그 유명한 대사 무슨 대사 있는데 무학 대사가 유명합니까? 예, 그분이 했다던데 해가지고 하여튼 무학이 뭔지 모르겠지만 무슨 대사가 여기가 맞다 해가지고 딱 봤더니 여기가 위치가 좋은 게 이쯤이다. 이리 옮기기로 했는데 결국은 실현 못하고 끝났어요. 실현 못하고 끝난 상태에서 2002년 때 또 다른 대통령이 내가 당선되면 수도를 옮기겠다라고 또 주장한 게 어디로 가겠다? 충청권으로. 근데 수도 옮기는 주된 이유는 뭡니까 물어봤더니 우리나라는 여기가 서울이 있으면 이만큼 뭡니까? 이걸 묶어도 이걸 갖다가 서울 경기 전체에서 뭐라는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모든 경기는 저기서 자주자고. 그러니까 수도권에 너무 집중돼 있으니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옮겨야 된다. 그래서 수도도 옮기고 공기업도 다 보내고 뭐도 보내고 큰 회사도 보내고 수도도 옮기자. 수도 이전하고 공기업이 간다. 여기 하나 간다. 혁신도시. 여기도 간다. 혁신도시. 여기도 간다. 혁신도시. 여기도 원주도 하나 받았어요. 뭐 받았어요? 혁신도시. 기업도 가라. 기업도 간다. 얘 가가지고 포기. 원주 왔죠? 원주는 2개 받고 원주는 2개 다 성공하고 있어요 지금. 기업도시 5개 가가지고 3개가 되고 나머지 포기했으니까 여기도 가고 해가지고 이게 뭐라고요? 기업도시. 이렇게 해서 뭐겠다?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 라고 해가지고 당선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당선돼가지고 뭐 합시다? 수도를 옮깁시다. 우리 입장에서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여기는 좀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거기서 충돌이 시작되는 거예요. 수도 이전은 위헌이다. 어떻게 할까? 그럼 수도는 가지 말고 뭘만 가자? 행정만 가자. 근데 행정 중심에 뭘 만들자? 복합도시 만들자. 행정 중심의 복합도시. 무슨 도시요? 행복도시. 말도 기가 막히게 정말 행복도시. 이렇게 삽시다.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하지마. 그랬죠? 그러니까 중간에 대통령 못 하겠다고 또 다시 하다가 우여곡절 끝다 결국은 이게 지지부지 하다가 몇 년 됐어요? 5년 되니까 또 선거라는 거예요. 또 선거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통령 나올 때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내가 돼도 자 여기 있는 주민 여러분 내가 이번에 나갔는데 내가 돼도 나 그대로 밀 테니까 그대로 뭐 할 테니까 행복도시 밀어줄 테니까 나를 좀 찍어주세요. 찍었어 안 찍었어요? 찍었어요. 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어. 분명히 그때는 행정 간다고 했는데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행정이 가면 안 된다니까. 이때 당시는 국토 균형 발전 주구장창 외쳤는데 이 대통령이 균형 발전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세계를 놓고 세계 우리나라 비교하라고 커요 작아요? 같은 짝인데 세계에서 다른 큰 도시가 인구 몇 천만 되는 도시도 있는데 우리는 다 해봤자 몇 천밖에 안 되면서 그 중에 하나 이 수도권 전체를 갖다가
하나의 도시 개념으로 봐야지 이게 많다고 나눈다는 게 말이 되냐.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우리는 뭐가 없다?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도가 가면 안 된다. 수도권을 갖다 더 개발시켜야지. 여기서는 수도권 개발하려면 개발을 시켜야지. 이래 이제 서로 이제 자기 생각이 서로 다른 거요. 그래가지고 수도 가지 말자. 수도가 아니고 행정이 가지 말고 주민들한테 여보세요 주민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봐요. 내 말 좀 들어보되 여기서는 행정이 갈 게 아니고 행정 갈 게 아니고 뭐가 갑니까? 교육이 갑니다. 교육이.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고 좋은 교육도시 만들게요. 강남이 왜 비싼 줄 아세요? 교육 때문에. 강남이 교육 때문에 비싸고 그것 때문에 좋다고 그러니까 강남보다 더 좋은 교육도시 만들어 줄 테니까 기다려보세요. 주민들은 뭐라고요? 좋아해 싫어요? 행정보다 더 좋은 교육 만들어 줄 테니까 주민들이 좋아해 싫어요? 주민들 좋아합니까? 주민들은 그래도 싫어해요. 근데 교육도시 만듭시다. 대한민국의 최고 좋은 대학을 보낼 테니까 어디 간다? S대를 보내줄 테니까 S대 가라. 가요 안 가요? 내가 왜 가냐고 안 간다고. 내가 네 말을 들을 필요가 없지. 안 간다고. 그러니까 누굴 얘를 보내야 되는데 안 간다 그러네. 그러면 당신이 가세요. 그래서 요즘 또 이분 또 엄청 뜨고 있어요. 이 사람을 갖다 총리를 시켜가지고 이분이 원래 고향이 이쪽상 고향에 가가지고 고향 주민들 달래고 오세요. 해가지고 갔습니다. 주민 여러분 내가 왔어요. 내가 그 동네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왔습니다. 내가 가서 얘 데려올 테니까 얘한테 가서 우리 갑시다. 그러니까 가요 안 가요? 이 사람 여기 출신이 어딘데? 원래 이쪽에 있죠. 서울대 대학원 총장 가다가 자 갑시다. 그러니까 가요 안 가요? 가야 안 가기 뭐가 뭐 대빵이 가겠다는데 지금 그쪽 대장이 가겠다는데 왜 안 가냐고 생각해봐야지 고민해야지 들리면 받는 거지. 자 K대 갑시다. K대 가요 안 가요? 이미 갔어요. K대. 모교 아닙니까 모교. 저치원은 옛날부터 K대가 고대 분교가 저치원이 있어 옛날부터. 갑시다. 우리 이미 가 있는데요. 좀 더 갑시다. 더 가야죠 그러면. 금방 가는데 얘가 쉽게 안 들어준다고. 그러니까 보내서 갑시다 그랬더니 이제 고민하는 게 뭐 가야지. 대빵이 가자는데. 그런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주민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해가지고 얘 오기로 했다니까. 근데 우리는 서울대 주변이 땅값이 비싸요. 서울대가 오면 비싸요. 아니면은 서울대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 주변이 비싸요. 서울대를 들어가긴 가야 되겠는데 서울대 막상 들어가면 그 주변 땅값보다도 어디가 서울대 많이 보겠냐 명문학교를 이걸 따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머 뭐 하냐고 별 볼 없도 주민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설득하는데 설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주민들이 내 말이 안 되는데요. 이게 좀 뭐가 좀 약해요. 좀 더 센 거 없을까요? 그래? 그러면 우리 뭐를 보냅시다? 기업을 보냅시다. 기업 도시 해가지고 S회사 보냅시다. S회사. S회사가 가게 되면 여기 원주에 S에서 왔지 않았어요? S에서 가면 한 방에 그 도시가 살아나요. 도시가 들썩날썩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 사는 도시거든요. 수원은 별 볼 일 없고 지금 여기 어디입니까? 평택입니다. 평택 뭐 가지고 S에서 가지고 S가 가가지고 100조를 투입하고 LG가 가가지고 60조를 투입해가지고 거기 어디입니까? 예, 고덕신도시. 저렇게 부동산에 관심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저거는. 고덕신도시가 지금 엄청나게 뜨고 있는 거예요. 자, S회사도 갑시다. 그랬더니 S회사가 내가 왜 가는데요? 이래서 가야 되는데 안 간다니까. 갑시다. 안 간다니까. 왜 안 가는데? 왜 오는 건데? 나는 뭐라고? 나는 기업이라고 해요. 기업은 뭐가 있어야지? 이익이 있어야지. 내가 왜 가? 정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안 간다니까. 정치가 금방 5년 전에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이익이 있어야지. 안 간다니까. 왜 안 가냐? 내가 이익을 주면 되는데. S에서 뭐라고요? 너 봐라. 이만큼 해가지고 분명히. 이만큼 해서 너 LH 시켜서 수용하겠지? 뻔히. 수용하겠지. 수용할 때 감정가 만약에 평당 10만 혜택하자. 거기에다 네가 거기에다 공사하겠지. 공사. 근데 택지 조정할 거야. 조성. 공사에서 한 10만 원 썼다 하자. 이렇게 하면 원가가 얼마인데? 20만 원인데 너 나한테 얼마에 팔 건데? 분명히 나한테 100만 원 팔 건데 내가 100만 원 받아 남는 게 뭐가 있냐고. 안 간다니까. 이게 된 거예요. 그래도 가야 된다니까. 안 간다니까. 왜 안 가냐? 비싸서 안 간다니까. 비싸서. 그래서 뭐라 했냐? 그러면 내가 10만 원에다가 아예 이만큼은 너한테 내가 공사를 안 할게.
공사를 안 하고 이것은 내가 택지 조성해서 팔 것이고 LH가 여기서는 조성 않고 미조성 해가지고 미조성에서 그냥 팔게. 조성비 안 받으면 돼. 조성비 안 받을게. 그럼 원가 10만 원에다가 그 대신 도로를 설치하는데 도로를 설치할 때 자 조성은 안 하지만 도로가 여기서 여기까지 오다가 끊기면 웃기잖아요. 이것은 여기까지 오다 끊기면 웃기잖아요. 이것은 도로는 마저 이렇게 연결하자. 도로는 이렇게 도로는 전기가 여만큼 들어오다가 멈추고 네 마음대로 웃기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뭔 하자고 기반 시설은 누가 하고 내가 할 테니까. 그러니까 너는 조성비 달라 말 안 할 테니까 제가 기반 시설 하는데 기반 시설 하는데 한 10,000원 들어간다. 이거는 네가 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너한테 얼마에 팔게 이걸 갖다가 11만 원에 팔게. 그래도 안 갈래? 이게 뭐라고요? 이게 원형지. 그러니까 가겠다 안 가겠다고? 가겠다고. 그래서 뭐가 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세종은 뭐가 됩니까? 교육도시하고 기업도시가 됩니다. 교육하고 기업. 그러다 보니까는 누가 불만이요? 그때 나랑 경쟁했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누구라고 말은 못해요. 이분이 봤을 때는 힘이 불쾌한 거예요. 자기가 했으면 둘이 경쟁해서 내가 물론 졌어요. 자기가 대통령 했으면 그 다음에 나도 한번 해야 되거든요. 누굽니까? 요즘 권력자라고 있어요. 권력자라고. 요즘 인터넷 권력자가 있는데 나도 한번 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놓고 여기를 보내놓으니까는 뉴스에 맨 여기만 나와. 요즘도 여기가 좀 인기가 많아 보니까 뉴스에 맨 이 사람만 나오고 내 이름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국민들이 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나는 그 동네 가야만 안다니까.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정치인은 뭘 지켜야 된다? 원칙을 지켜라. 원칙을. 약속을 지켜라. 원칙 약속 지켜라 해서 처음에 분명히 뭐 한다고 선거할 때는 뭐 한다고 해놓고 행정 보낸다고 해요. 왜 지금 와서 딴소리 하냐. 약속들은 뭐 해야지? 행정을 보내야지. 강력하게 행정 보낸다고 해서 강력하게 이러고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음대로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갔어요? 행정이. 결국은 행정.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는 어디서 출발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출발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어디가 밀고 있어요? 여기가 밀고 있어요. 여기가 현재 뭐예요? 여고. 여기가 옛날로 뭐예요? 지금 하면 야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여야가 잘 밀어주는 도시. 성금했다 그러면 여당은 세종시는 우리가 만들어. 우리가 지금 뭐라고요? 웃기지 마라. 우리가 시작했다니까. 시작하면 뭐냐? 우리가 만든다니까. 서로 거기는 더 잘하려고 애쓴다니까요. 그게 뭐라고? 현재 세종시. 그래서 세종시가 나오게 된 계기, 이 원형지가 나오게 된 계기는 뭐 때문에? 얘하고 얘 때문에. 얘하고 얘 때문에. 얘 둘을 기억을 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226페이지 가게 되면 226페이지 아까 원형지 공급가 싸다 비싸다고? 턱없이 싸다고. 턱없이. 완전 싸다고. 그러면 1번 박스 보고 1번 누가 받습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지. 누가 받아요? 자기가 받지. 2번 누가 받아요? 자기가 받지. 3번 누가 받아요? 자기가 받지. 5번은 자기가 아니네. 뭐가 있어요? 예, 학교 뭐라고? S대. 뭐가 있다고? S회사, SS. 그걸 알아야 문제 풀립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원형지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자, 2번 원형지 공급계. 1번 필요가 없고, 2번 필요가 없고, 3번 필요 없고, 3번 조건부 승인 필요하고, 지정권자는 맨 마지막 이행 조건 붙일 수 있다, 줄 거라고.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하려면 지정권자 승인받고 공급하는데 지정권자 승인할 때 조건부 승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원형지 개발자 선정입니다. 원형지 개발자 선정. 아까 원형지 개발자 주는 누구요? 자기. 무슨 계약? 수의계약. 근데 SS도 수의계약 하면 안 되지. 걔들은 뭐라고? 경쟁입찰. 항상 경쟁입찰은 2번 이상 유찰되면 다시 뭐가 돼요? 수의계약. 택지 공급할 때 나중에 알아야 돼요. 택지 공급할 때 처음에는 경쟁입찰 가다가 2회 이상 유찰되면 전부 다 수의계약 바뀐. 그때는 수의계약. 알아놓고 선정법 중요하고 공급가도 중요하고 많이 안 줍니다. 얼마라고? 감정가 플러스 기반적 공자비 완전 저렴해요. 매각 제한 1번 원칙 잡아요. 10년 범위 내에서 대행이 정하는 기간 동안 매각 못합니다. 국가 지자체 빼고
봐봐요. 남들은 100만 원 공급받는데 얼마 받는다고? 11만 원 받는다고. 얼마 이익이냐고. 엄청난 이익이지. 그러니까 빨리 전매하면 차익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10년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금 그렇게까지 누구누구는 전매제 안 받는다. 국가지자체. 국가나 지자체가 투기한다 말이 안 되잖아. 그것은 자기가 가서 파는 건데. 국가지자체 빼고 나머지는 10년 범위 내 전매제 받는다.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지금 벌 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넘기면 6번 저성토지 공급도 지금 할 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6월 달에 한 번 하면 충분히 합니다. 걔들은. 최근에 연타 2번 났는데 6월 달에 한 번 해도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쭉 넘어가면 어디입니까? 이제 232페이지 환지 방식. 잠시 쉬고 환지 합시다.